늦은 가을 저녁 찬바람이 아파트 베란다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 김순덕은 얇은 이불 하나만 덮고 딱딱한 베란다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몸이 떨리는 건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인생에서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베란다에서 주무세요. 며느리 박미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들 김진수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순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키워나온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어요. 신혼집도 안 사주고 뭐하러 왔냐고요? 미영의 날카로운 말이 순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결혼할 때 집을 마련해주지 못한 것이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으로도 부족했던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베란다 너머로 거실에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진수와 미영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순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눈물을 말렸지만 마음속 상처는 더욱 깊어져만 갔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순덕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들을 키우느라 허리가 휠 때까지 일했고 며느리가 시집 올 때도 최선을 다해 맞아들였어요. 물론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마음만은 진심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런 보답을 받다니요.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순덕은 몸을 웅크리고 이불을 바짝 끌어당겼어요. 하지만 얇은 이불로는 한계가 있었죠. 뼈마디가 시리고 아팠습니다. 그래도 잠들려고 애썼어요. 이 악몽 같은 밤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웃음소리가 순덕에게는 조롱처럼 들렸어요. 자신의 처지와 너무나 대조적이었거든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순덕은 잠시 잠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깊게 잠들지는 못했습니다. 추위와 분노,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이 뒤섞여 괴로웠거든요. 아침 해가 떠오르자 진수가 베란다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이제 들어오세요. 진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에게는 그마저도 위선으로 들렸어요. 정말 미안했다면 어젯밤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순덕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뻐근하고 아팠어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죠. 거실로 들어가니 미영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하지만 어색함을 감출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미영이 상을 차려주었지만 순덕은 먹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아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몇 숟가락 떠먹는 신용만 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집에 가봐야겠다. 순덕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진수는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미영은 아예 시선을 피했죠. 순덕은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순덕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남편 김재호는 마당에서 화분을 돌보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아내가 돌아온 것을 반갑게 맞았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죠. 순덕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거든요. 어디 아파? 재호가 물었습니다. 순덕의 얼굴이 너무 창백했어요. 마치 큰 병이라도 앓은 것처럼 보였죠. 순덕은 대답 대신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호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였기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뭔가 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순덕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요. 여보.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가, 우리 진수가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눈물부터 흘렸어요. 재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재호가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순덕은 울음을 그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어젯밤의 일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한참 후에야 순덕은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베란다에서 잤던 일,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 아들의 침묵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재호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뭐라고?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베란다에서 잤다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주먹을 불끈 쥔 채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순덕은 남편의 반응을 보며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서야 자신이 당한 일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실감했어요. 남편의 분노를 통해서 말이죠. 당장 가자. 재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놈들한테 가서 따져야겠어. 그는 신발을 신으려 했지만 순덕이 말렸어요. 여보, 진정해. 가봤자 소용없어요. 하지만 재호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소용없긴 뭐가 소용없어? 내 마누라를 개 취급했는데. 재호는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망치를 들고 나왔어요. 순덕이 깜짝 놀라 말렸지만 재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여보, 제발. 순덕이 재호의 팔을 붙들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재호는 망치를 든 채 집을 나섰습니다. 4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거든요. 자신의 아내를, 아들의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는 것이 용서할 수 없었어요. 재호는 아들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20분 거리였지만 이번에는 10분도 안 걸렸어요. 분노가 발걸음을 재촉했거든요.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마자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진순의 집 문 앞에 서자 재호는 거침없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두드린다기보다는 쳤다고 해야겠어요. 김진수, 나와. 재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재호는 더 세게 문을 쳤습니다. 문 열어. 당장 나와서 얘기하자. 망치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문을 부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진수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문 열어. 어머니한테 한 짓이 뭐야? 재호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진수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망치는 왜 들고 오셨어요? 문 사이로 재호의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진정하라고? 내 마누라를 베란다에서 재워놓고 진정하라고? 재호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웃집에서도 문을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재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진수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재호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문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문 열어. 대화를 하자고. 재호가 문을 더 세게 쳤습니다. 이때 며느리 미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경찰 불러요. 경찰이라는 말에 재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더욱 화가 났어요. 경찰을 불러.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아버지가 망치 들고 와서 협박하고 있잖아요. 미영이 문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정말 경찰 불러요. 재호는 자신이 든 망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아내가 당한 일에 대해 따지려 했을 뿐인데 오히려 협박자가 되어버렸거든요. 야, 김진수. 재호가 다시 문을 쳤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한 짓이 뭔지 알아? 베란다에서 재워놓고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 그건. 진수가 말을 시작했지만 미영이 끊었습니다.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신혼집도 안 사주고 와서 눈치 없이 하룻밤 자고 간 거 아니에요? 재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신혼집을 안 사줬다고? 그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그게 어머니를 베란다에서 재울 이유가 돼? 당연하죠. 미영의 목소리도 날카로워졌습니다. 다른 집은 다 해주는데 왜 우리만 안 해줘요? 그러고 와서 뭘 기대해요? 재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논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재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분노가 절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 우리가 가난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그게 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이유는 안 돼. 아버지, 이제 그만 가세요. 진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러시면 정말 경찰 불러요. 재호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무력감이 몰려왔어요. 자신의 아들이 경찰로 협박한다는 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정말 그러는 거야? 재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경찰을 불러서 아버지를 잡아넣을 거야? 문 너머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재호는 망치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어요. 알았다. 이제 알겠다. 그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히 알겠어. 그는 돌아서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문이 조금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재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재호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을 키우느라 허리가 휠 때까지 일했던 것, 며느리 시집 올 때 정성껏 준비했던 것, 그리고 지금까지 아들 가정을 위해 애써온 것들이 모두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순떡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의 표정을 보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순덕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아무것도 묻지 마. 재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 우리 아들은 이제 없어. 순덕은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재호와 순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긴 대화를 나누었어요. 4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여보, 우리 뭘 잘못한 걸까? 순덕이 물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기른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거든요. 재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잘못한 게 있다면. 재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많이 해준 것 같아. 고생하면서 키워서 대학까지 보내주고 결혼할 때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도와줬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해줬나 봐요. 그래서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겠죠. 두 사람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이 슬프고 화가 났거든요. 여보, 결정한 게 있어요. 재호가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 유산 다 정리하자. 순덕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산을요? 어차피 진수한테 물려줄 생각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데 왜 물려줘요? 재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베란다에서 재운 놈한테 왜 집을 물려줘요? 순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그동안 아들을 위해 아껴온 돈과 집, 모든 것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아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대한다면 왜 물려줘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써버리자는 거예요? 순덕이 물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인데 우리가 쓰는 게 당연하죠. 왜 우리를 무시하는 놈들한테 줘요? 이튿날 아침 재호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순덕도 함께 갔어요. 변호사는 이미 두 사람의 유산 정리를 도와준 적이 있어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유산을 정리하고 싶어요. 재호가 말했습니다. 집도 팔고 예금도 다 정리해서 우리가 쓸 수 있게 해주세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드님께 물려주시려던 것 아니었나요? 계획이 바뀌었어요. 순덕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행복하게 쓰려고요. 변호사는 두 사람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뭔가 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감지했거든요. 물론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처분하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재호와 순덕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정했어요. 재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도 팔고 예금도 다 정리해서 현금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싶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내놓자마자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위치도 좋고 관리도 잘 되어 있었거든요. 일주일 만에 매매 계약이 성사되었어요.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재호와 순덕은 뿌듯했어요. 이제 뭘 할까요? 순덕이 물었습니다.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니까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어요. 재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 다 해봐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곳에서 살아봐요. 재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아들 걱정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봐요. 순덕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도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베란다에서 보낸 그 밤의 굴욕을 딛고 일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행사를 찾아갔습니다.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골라서 일정을 짰어요. 유럽 여행부터 시작해서 동남아시아, 일본까지 다양한 곳을 계획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터라 이렇게 돈을 쓰는 것이 어색했거든요. 괜찮아요. 재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돈이에요. 우리가 쓰는 게 당연하죠. 한 달 후 재호와 순덕은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새로 산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있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설렜어요. 평생 이런 여행을 꿈꿔왔지만 실제로 떠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여보, 정말 떠나는 거예요?
순덕이 물었습니다. 아직도 꿈 같았어요. 2달 전만 해도 베란다에서 추위에 떨었던 자신이 지금은 유럽행 비행기를 타려 하고 있다니 말이죠. 재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요. 우리 이제 자유해요. 재호의 목소리에는 해방감이 물번았습니다. 아들 걱정, 며느리 눈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이제부터는 우리만 생각하고 살아요. 비행기 안에서 2사람은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스튜어디스가 가져다 주는 기내식도 맛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도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거든요. 아들놈은 우리가 여행 떠난 줄도 모르겠네요. 순덕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거든요. 재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모르면 모르는 거죠. 우리 상관없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파리였습니다. 에펠탑을 보며 2사람은 감탄했어요. 사진으로만 봤던 것을 직접 보니 더욱 감동적이었거든요. 여보, 우리 사진 찍어요. 순덕이 말했습니다. 에펠탑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속 2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미소를 짓게 된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로마에서는 콜로세움을 구경했고 베니스에서는 곤돌라를 탔습니다. 매일이 새로웠어요. 호텔도 좋은 곳으로 골라서 묵었고 식사도 현지 맛집을 찾아다니며 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들이었어요.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구나. 순덕이 베니스 운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당연하죠.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2사람은 새 집을 구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크고 좋았습니다. 이사할 때도 전문 업체에 맡겨서 편하게 했어요. 새 아파트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넓은 거실, 큰 침실, 그리고 무엇보다 베란다가 정말 넓었어요. 순덕은 그 베란다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 밤이 떠올랐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런 곳에서 살게 되다니. 순덕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재호는 아내를 안아주었어요. 당연해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는 거니까요. 새 집에서의 생활은 정말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한강을 내려다봤고 저녁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문화센터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배우고 싶었던 요리와 그림을 배웠어요. 여보, 우리 친구들도 사귀어요. 순덕이 제안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었거든요.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많아서 대화도 잘 통했어요. 곧 2사람은 새로운 친구들과 정기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만나서 식사도 하고 여행도 함께 갔어요.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 대화 주제도 다양했습니다. 요즘 정말 행복해요. 순덕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생활이 좋았어요. 저도요.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친구들과 모임을 갖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친구가 물었어요. 아드님은 뭐 하세요? 순덕과 재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동안 아들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피해왔거든요. 아들은, 재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따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있고요. 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더 묻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2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이야기가 나오니까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리웠거든요. 하지만 곧 그 감정을 떨쳐냈습니다.
우리가 잘한 거죠? 순덕이 물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해요. 우리를 그렇게 대한 놈들한테 왜 우리 재산을 줘요? 우리가 쓰는 게 맞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넓고 따뜻한 침실에서 좋은 침구를 덮고 말이에요. 베란다에서 떨었던 그 밤과는 너무나 다른 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진수는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들렀습니다. 최근 부모님 집 근처 지역 시세를 알아보려던 참이었어요. 언젠가는 그 집을 물려받을 텐데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김재호 씨 댁 말씀이세요? 중개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 집은 이미 팔렸는데요. 진수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팔렸다고요? 중개사는 서류를 뒤져보며 확인했습니다. 네, 반년 전에 팔렸어요. 꽤 좋은 가격에 나갔더라고요. 중개사의 말에 진수는 멍해졌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팔았다는 소리였거든요. 그것도 자신에게 아무 말도 없이 말이에요. 급하게 집으로 돌아온 진수는 미영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뭐, 집을 팔았다고? 미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우리한테 물려줄 집을 왜 팔아? 두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께 전화해봐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통화 중이라는 메시지만 나왔습니다. 집 전화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진수는 부모님이 살던 집으로 직접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김재호 씨요? 이사 가셨는데요. 몇 달 전에요. 새 주인의 말에 진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디로 이사 가셨는지 아세요? 진수가 물었지만 새 주인도 모른다고 했어요. 진수는 근처를 돌아다니며 부모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수는 미영과 함께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우리 때문에 이사 간 건 아니겠죠?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수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며칠 후 진수는 아버지의 지인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저예요. 진수요. 재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 집을 파셨다면서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팔았어. 재호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왜요? 왜 갑자기 팔으셨어요? 진수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집이니까 우리가 팔지. 재호의 말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그럼 어디 사세요? 새 주소 좀 알려주세요. 진수가 부탁했지만 재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재호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어요. 뭘 잘못했냐고? 정말 모르겠어? 저희가 언제? 진수가 말하려 했지만 재호가 끊었습니다. 어머니를 베란다에서 재운 거 벌써 잊었어?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망치 들고 왔다고 경찰 부른다고 한 것도 잊었고? 진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 그건. 진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재호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이야. 연락하지 마.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진수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은 남편의 표정을 보고 상황을 짐작했어요. 뭐래요? 연락하지 말래요. 이제 남이라고. 진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일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럼 유산은 어떻게 돼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줄곧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집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예금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진수는 급하게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부모님의 재산 상황을 알아보려 했거든요. 하지만 변호사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정리하셨어요. 집도 팔고 예금도 모두 현금화하셨고요. 그럼 지금 어디에 계세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 가셨어요. 그리고 해외여행도 다녀오셨고요. 변호사의 말에 진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부모님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유산은요? 진수가 가장 궁금한 것을 물었습니다. 유산요? 변호사가 되물었어요. 모든 재산을 생전에 사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남겨둘 생각은 없으시는 것 같아요. 진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당연히 물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재산이 모두 없어졌다는 것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수는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집에 돌아온 진수는 미영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이 모든 재산을 정리했다는 사실,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유산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미영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했던 돈은 다 없어진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의 재산으로 더 큰 집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아이도 낳을 생각이었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진수가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베란다에서 재운 것, 아버지에게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한 것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화가 나서 그랬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과했던 것 같았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미영이 말했지만 그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를 베란다에서 재우라고 한 것도 자신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화가 났었어요. 신혼집을 마련해주지 않은 것이 원망스러웠거든요.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우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께 사과하고 싶었지만 연락처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변호사를 통해 주소는 알아냈지만 과연 만나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진수가 미영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이세요. 아무리 화가 나셨어도 아들이 찾아가면 만나주실 거예요. 미영도 동의했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주말에 두 사람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은 동네였어요. 진수는 놀랐습니다. 부모님이 이런 곳에서 살 여력이 있었다니 몰랐거든요. 그동안 검소하게 사시는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아파트 로비에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순덕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진수예요.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뭐하러 왔어? 순덕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진수가 간청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어머니? 진수가 다시 불렀지만 인터폰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진수와 미영은 아파트 입구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나오실까 봐서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만 흘러갔어요. 다시 인터폰 눌러봐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진수는 다시 인터폰을 눌렀어요. 이번에는 아버지 재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에 가라고 했지? 재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진수가 애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사과하러 왔어요. 재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올라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진수와 미영은 긴장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화가 나 계실지 상상이 되지 않았거든요. 문 앞에 서자 진수는 배를 눌렀어요. 문이 열리자 재호가 나타났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였어요. 옷도 좋은 것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보는 눈빛은 차가웠어요. 들어와. 재호가 말했습니다. 집안은 정말 넓고 좋았어요. 진수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2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순덕도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역시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였어요. 어머니. 진수가 다가가려 했지만 순덕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거기 앉아. 순덕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진수와 미영은 소파 한쪽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뭐하러 왔어? 재호가 물었습니다. 사과하러 왔다고 했는데 뭘 사과한다는 거야? 진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를 베란다에서 재운 것 정말 죄송해요. 그게 다야? 순덕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베란다에서 하룻밤 잔 게 그렇게 큰일이야? 진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말투에서 깊은 상처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신혼집 얘기 때문에. 순덕은 미영을 찬찬히 바라봤어요. 신혼집? 그게 그렇게 중요했어?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 해주시지 못한 건 이해해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원망했어요. 재호는 팔짱을 끼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재호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았어. 돈 없는 부모는 필요 없다는 거지. 진수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순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유산 다 정리했다는 소식 듣고 놀라서 온 거 아니야? 진수와 미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전곡을 찔린 기분이었거든요. 순덕의 날카로운 지적에 진수와 미영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유산 소식을 듣고 나서야 부모님을 찾아온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니,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미영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순덕과 재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순덕은 베란다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을 알아? 얼마나 추웠는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넘게 너를 키우면서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어. 힘들어도 기뻤고 어려워도 행복했어.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깨달았어. 내가 키운 건 내 아들이 아니라 남이었구나. 재호도 입을 열었습니다. 망치 들고 갔을 때도 정말 분했어. 내 아들이 나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더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그때 알았지.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아버지, 어머니. 진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하지만 재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반성? 언제부터 반성했는데? 유산 없어졌다는 소식 듣고 나서부터? 미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돌이킬 수 있다면 뭐? 순덕이 끊어서 말했어요. 그날 밤 베란다에서 보낸 시간을 돌이킬 수 있어? 내가 받은 모욕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어? 진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았거든요.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그때의 상처와 아픔을 지워버릴 수도 없었고요. 우리는 이제 행복해. 재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한테 시달리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우리끼리 잘 살고 있어. 친구들도 생겼고 취미도 생겼어. 여행도 다니고 말이야. 순덕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야.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하찮게 보지 않아. 그녀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줘. 재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희들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아니, 너희들 없이 더 잘 살고 있어. 진수와 미영은 절망했어요. 정말 기회가 없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제발. 진수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재호는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이제 우리는 남이야. 진수와 미영은 어쩔 수 없이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매달려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문 밖으로 나오면서 진수는 뒤돌아봤어요. 하지만 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기대했던 유산도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한편 아파트 안에서 순덕과 재호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내보낸 후의 여운이 남아 있었거든요. 잘한 거겠죠? 순덕이 물었어요. 잘했어요. 재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사람들한테 용서를 해줘요? 우리도 자존심이 있는데. 순덕은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외출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어요. 친구들은 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칭찬했습니다.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한 친구가 말했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나요? 순덕과 재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우리 인생을 찾았다고 할까요? 재호가 대답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두 사람은 베란다에 나가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이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순덕이 남편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이제부터가 진짜 우리 인생이에요. 재호가 아내를 안아주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완전히 털어냈어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새로운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남미로 가보고 싶었거든요. 돈도 충분했고 시간도 많았어요. 무엇보다 함께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여행을 할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해요. 순덕이 여행 책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연해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인데 우리가 쓰는 게 맞죠? 재호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들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았거든요. 베란다에서 떨었던 그 밤은 이제 완전히 과거가 되었어요. 대신 넓고 따뜻한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아파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해방감과 만족감,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